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2025 May 14th, Wednesday. 자, 오늘 2025년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5월도 벌써 한 반 정도가 거의 갔습니다. 자,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영린. 자, 영린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영린, 거스릴 역자에다 비닐린, 거꾸로 붙어있는 그런 비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설상의 동물이 용이 있죠, 용. 네. 자, 용은요, 용은 아주 무서운 동물로 묘사되지 않고 굉장히 순한 동물로 묘사됐습니다. 잘만 길들이면 사람과도 친할 수 있는 그런 전설상의 동물인데, 근데 용이 턱 밑에, 용의 그 턱 밑에 약 한 잠이 한 30cm 정도 되죠. 이게 거꾸로 붙어 있는 비닐이 있대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닐을 건들면 그때는 용이 반드시 자기의 그 비늘을 건든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다. 예. 이건, 자, 그래서 그런, 물론 전설상의 동물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린이라는 것은 용에 붙어있는, 거꾸로 붙어있는 한 30cm 크기의 그런 비늘을 건들게 되면 용이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군주, 즉 왕의 노여움을 사는 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릴 때 우리는 이제 영린을 건드렸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이제 군주, 즉 왕의 노여움을 산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인간은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영린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의 아주 정말 숨기고 싶은 약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를 공격한다든가, 또는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정말 말을 누가 한다든가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상대방과 완전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너희 엄마 옛날에 뭐 했지, 너희 아빠 옛날에 어떤 무슨 나쁜 짓을 했지, 막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를 막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대방과 그 사람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요, 나름대로의 다 자기 영린이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인간은 되게 그냥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특히 왕이 되는 사람이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한비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철학자입니다. 한비자. 쉽게 얘기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제 한비자는 이제 BC 281년에서 233년, 약 춘추 향년 48세를 사신 분입니다. 향년. 예. 한비자의 설남편에 나옵니다. 한비자의, 네. 설남편이라고 아니고 세남편이라고 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말씀설자도 되지만 어떤 유세 활동을 한다. 우리가 지금 요즘 대통령 선거하죠. 유세 활동을 할 때, 유세할 때 세자라고도 읽습니다. 세남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로 영린,
즉 임금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임금님의 분노를 심한 분노를 사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고 또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약점,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약점, 그런 것들을 막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것은 정말 상대방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영원히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자, 우리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신하들이 임금님, 대통령 앞에서 무조건 예의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에도 그 사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사관원. 사관원은 뭐냐면요, 임금님한테 바른 소리 하는 아주 사관원이라고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관원은요 어떤 조직이냐면 임금님한테 바른 말을 하도록 만든 그런 관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원에서 이제 제 대표가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관이 있고 헌납, 정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고 또 그 밑에 행정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21명이었다 그럽니다. 21명. 근데 이 사관원에서 하는 일이 바로 임금님께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도요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사관원에서 하는 일이 바로 임금님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사관원은요 지금의 감사원 역할, 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야당, 국회, 언론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사관원이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임금도요 제 멋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관원에서 임금님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관원에서는 임금뿐만 아니고 고위 관리들의 그런 잘못된 점은 아주 가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도록 만든 기관이 바로 사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임금이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왕정 시대도 한마디로 뭐 제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임금님의 그런 비리를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연산군이 자기 어머님이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토하고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건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그 사초, 즉 그 역사 기록을 그걸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어머님이 사약을 받고 피토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분노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주변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런 을 화나게 하는 그런 것들 한마디로 영린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보복이 이루어졌죠. 자, 결국은 연산군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영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그런 아주 큰 약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 같은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과 영원한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